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최근 감리교 젊은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돌리다가 요거 본 거예요. 여기 스크랜턴. 야,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여기 스크랜턴이란 이름 요거 발견하면서도 시작된 거야. 네. 스크랜턴, 그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이름입니다. 부고를 큰 기사를 냈네. 이걸 발견했다라는 선배의 전화를 받고 바로 일본으로 일본 메이지 학원대학 서정민 교수도 사진기를 안 가지고 스크랜턴의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스크랜턴이 만드는데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끼가 껴서. 그래서 제가 손톱이 다를 정도로 긁어가지고 이끼를 털어냈죠. 미국 두류대학, 이곳엔 미국 연합 감리교회 역사 사료실이 있습니다. Here's the material. All the original letters here. 그곳에서 마주한 스크랜턴의 편지들. 그것은 1885년부터 20년 동안의 생생한 선교 보고서였습니다. April 23rd, 1885. And it is to 그런데 그는 이곳에서조차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Do you know about William Benjamin Scranton's missionary works? not a whole lot. 하지만 그의 보고서는 그가 조선 선교의 핵심 인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고 편지 곳곳에선 조선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묻어나는데 윌리엄 스크랜턴 그는 왜 잊혀진 것일까요? 역사의 경랑 속에 휘청이던 조선 땅에서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평생을 바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이웃사랑의 삶을 살았던 예수. 그가 남긴 많은 이야기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우리 역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위태롭고 관료들은 부패했으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백성들은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곁에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전심을 다해 조선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랑 때문에 선교사라는 신분까지도 버렸던 사람, 그래서 100년이 넘게 역사 속에서 까마득히 잊혀진 사람. 오늘 저와 함께 우리의 은인이자 진정한 친구였던 그의 자취를 따라가 보실까요? 미국 동부의 명문 두류대학교 17세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넌 영국 청교도의 후손들이 세운 신앙과 교육의 요람입니다. 이 대학은 탁월한 신학자와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조선의 선교사로 왔다가 순교한 아펜젤러입니다. 그런데 편지 속에서 아펜젤러의 이름이 발견되었습니다. We shall do work. 놀랍게도 1885년 4월 두 사람은 일본에 함께 있었습니다. One steamer a month. When Mr. Appenzeller and his wife proceeded, you will remember more essentially that the state of political affairs in Korea. 즉, 조선으로 가는 아펜젤러에게는 동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천 명의 천주교도들이 처형당한 조선으로 향했던 또 한 사람의 선교사. 그가 바로 윌리엄 스크랜턴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미국 뉴헤이븐. 예일대와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상류층 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그의 삶을 180도 뒤바꿔 놓는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1883년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볼티모어역은 미국 동부 교통의 중심, 시카고와 워싱턴을 오가는 기차도 이것을 경유합니다. 1883년 이곳에서 워싱턴행 기차를 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볼티모어 여자대학을 세운 대부호이자 목사였던 가우처였습니다. 가우처 대학 총장을 지낸 작가 워셔스키 교수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미국과 국교를 맺은 고종 황제는 1883년 민영익과 보빙사를 미국에 보내는데요. 가우처가 그 기차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민영익이었습니다. 당시 민영익은 미국의 뿌리인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Joseon? But this is still dangerous place to go, isn't it? 국왕전하의 재가를 받는다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Then I should look for a missionary to send to Joseon. So Dr. Goucher had heard about the possibilities in Korea and was very, very curious. So meeting the Korean envoys while he was on the train was, I think he would have said it was God's will. It was very serendipitous to have that connection between Dr. Goucher. His mind was always looking for new opportunities. And 19세기 말 장티푸스는 위험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그 장티푸스를 2번이나 앓았는데 신앙심이 깊었던 그는 만일 그가 다시 낫는다면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의 계획이었을까요? 2번의 장티푸스는 그렇게 전도 유망한 미국의 상류층 의사였던 그를 미지의 나라 조선의 선교사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렇게 28살의 윌리엄 스크랜턴은 태평양을 건너 조선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 위에서 평생의 동역자가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26살의 젊은 목사 헨리 아펜젤러였습니다. 1885년 2월 3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한 이들은 18일 만인 2월 21일 일본에 도착합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였던 스크랜턴은 어떻게 선교사가 된 것일까요? (100여 년) 전 일본 선교사들이 설립한 아오야마 학원대학. 당시 가우처의 재정 지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ガウチャー先生の、おかげで今の青山学院が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この3万坪の土地も 민혁익을 만난 뒤 가우처는 조선 선교의 문을 열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出来上がったと
ということですね。 까다로운 유교국가 조선을 설득할 수 있는 적임자. 그는 바로 아시아 선교의 대부 로버트 맥클레이였습니다. 맥클레이는 조선으로 달려가 윤치호를 통해 조선 정부로부터 조건부 허락을 받습니다. でやはり韓国にも伝道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宣教師を送りたいと考えたんですがいきなりキリスト教をということはまだ韓国では認められていなくてで、教育と医療ということであれば大丈夫だということででは教育という部分でまずは宣教師を送ろうというふうにマクレ先生は考えました。最初の宣教師としてアッペンゼラーとスクラントンの2人の宣教師を韓国に送ろうと考えたわけなんですね。 그렇게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갑신정변 이후 조선 입국이 어려워지자 일본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박영효였습니다. 조선 계열을 목마르게 바라던 그는 기꺼이 스크랜턴의 한국어 선생이 되어주었습니다. 나는 조선에서 망명한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는 고종 황제의 조카 사위인 25살의 박영효였습니다. 오전에는 그에게 조선말을 배우고 오후에는 어머니와 내가 그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시기 스크랜턴과 아펜젤러가 만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この場所はですね、まず右手のこの建物、今はコンチネンタルホテルになってます。で、この場所は昔ですね、アメリカ聖書協会といいまして、イ・スジュン先生がここで聖書の翻訳をした場所ですね。重要な場所です。そしてこちらは海岸協会といいまして、日本で一番古いプロテスタントの教会です。 처음엔 작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해안교회. 이수정은 이 모임을 통해 기독교인이 된 조선의 선비였습니다. 조선에 기독교가 전파될 그날을 기다리며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던 이수정. 그의 앞에 조선으로 떠나는 벽안의 젊은이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1885年の2月にですね、スクラントン先生とそれからイ・スジュンがここに来まして、その時にやっぱり何日かここにいましたので、礼拝にですね、このスクラントン先生とイ・スジュンが一緒に礼拝を守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で、その時の本ですね、これがイ・スジュンが翻訳した本と言われています。 아펜젤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던 이수정은 이들에게 자신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건네주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조선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윽고 조선으로 떠나는 날 스크랜턴은 홀로 배에 올랐습니다. 한 달 전 아펜젤러가 인천까지 가긴 했지만 아쉽게도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인 하나님께 맡긴 채 미지의 나라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스크랜턴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이곳 정동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한 달 뒤 스크랜턴의 연락을 받은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가족들도 서울에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회인 이곳에는 늘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고딕 양식의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It was the first Western style Gothic chapel built in Korea at the time. 이 건물은 한국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예배당입니다. 이것은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오늘은 감리교 선교사 후손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약 100년 전 이 교회의 일상이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이들에게 아펜젤러는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스크랜턴의 선교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터가 원래는 시병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뒤쪽으로 아펜젤러 선교사와 스크랜턴 그 부부, 의사 부부의 집터가 이 뒤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동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거기에 보구여관과 이화학당이 이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병원이 설치되어지고. 몇 달 동안 재중원에서 진료를 하던 스크랜턴은 자기 집에서 가난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고종 황제는 시병원이란 현판을 하사했습니다. 진료를 하는 틈틈이 그는 당시 언문이라 불리던 우리말을 열심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는 한글을 말하고 쓸 줄 아는 몇 안 되는 선교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조선 백성의 현실을 부지런히 미국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선에는 지금 진료와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많습니다. 서양 의료기술이 조선의 의료기술보다 월등하다면 선교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입자가 아니라 조선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야 합니다. 당시 선교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을 연 첫 해 그가 진료한 환자 수는 842명. 하지만 병원 수입은 불과 34달러였습니다. 그의 병원 사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정동을 떠납니다. William! Ah, Henry! What's the matter? Must you really do this? William, I do understand your dear feelings towards these poor chosen people. But the time is not right to go outside of the main gates. You know it can be dangerous. For us, it's not us who are in danger, but them. What do you mean? Here, there are hospitals and pharmacies on every street. But out there, they have nothing. No hospitals, no doctors. People die because they can't get a dose of medicine. You're already treating them for free here. This is where the nobles live. The peasants, the normal people, they can never come here. For you, it's right to be here, to educate them. But for me, I should be outside these gates, to where the poor and sick people are.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을 찾아 스크랜턴은 외국인의 안전지대인 정동을 떠나 사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서대문 밖 애옥의 언덕. 그곳에서 자신처럼 장티푸스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시약소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시약소는 서울과 지방의 관문인 남산 아래 상동에 열었고 백정들이 모여 살던 동대문 밖에도 시약소를 열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얼마 안 가 그는 시병원을 정동에서 상동으로 옮겼습니다. 정동에 있는 이 시병원, 여기도 안정적이지만 여기도 물론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만 조선 땅에 특별히 한양성 바깥에 애우개 같은 데는 진짜 그 전병 환자들 버려진 데거든요. 거기 장질부사, 장티푸스 환자들 병만 갈 때면 갖다 버리는 데예요. 그리고 동대문 갑밭이 사는 동네, 그다음에 남닮은 상인들이 사는 동네, 그런 데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남대문 시장. 스크랜턴이 이곳에 왔을 때에도 전국에서 물건을 싣고 온 상인들로 시끌벅적했던 곳입니다. 스크랜턴이 시약소를 열었던 이곳에 지금은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주일이면 수백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한국 기독교와 그 역사를 같이 해온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윌리엄 펜턴 스크랜턴의 선교 역사는 130년, 상동교회에 출발한 110년이 되는 우리 교회의 생일이면서 성률 찬양의 주일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스크랜턴. 그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초대 담임 목사를 지냈습니다. 경건한 예배의식을 중요시했던 스크랜턴의 뜻을 기려 이 교회는 지금도 전통적인 예배의식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복도를 건너라면 시간은 점점 거꾸로 흘러 스크랜턴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1901년 교회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평생 만난 적이 없는 미국의 기독교인과 이 거리의 가난한 기독교인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습니다. 교회 한켠에서는 120년 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설 권사는 벌써 4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곰팡이가 막 피고 그랬죠. 겨우 색도 이제 많이 바랬어요. 이게 위에 1898년 그 해입니다. 그 해에 감리교 조선연회에서 연회를 주재한 감독이 바로 크랜스턴. 그 뒤에 까만 복장에 머리 까지고 콧수염 기른 분이 윌리엄 스크랜턴. 또 그 바로 뒤쪽에 꼭대기에 있는 분은 아펜젤러. 윌리엄 스크랜턴이 세 필지를 산 겁니다. 세 필지를 샀는데 그 처음 땅 산 날은 언제냐 하면 여기 보면은 1888년 12월 1일에 남대문 안에 있는 언덕 꼭대기에 밭을 샀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1888년 병원 부지를 구입한 스크랜턴은 이곳에 시병원을 세우고 서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더욱 본격화합니다. 지금의 빌딩은 오래된 건물을 임시로 개조한 것이라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전기가 약해서 수술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새로 지을 병원은 높은 곳에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무료 병원의 구조를 직접 그려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시병원이 상동으로 옮겨오자 가난한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지러운 정세 속에 백성들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때문에 약 몇 첩이면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 생사를 오가는 중병이 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인들이 전염병이 걸리면 성 밖에 추방되어 짚으로 만든 움막에서 혼자 살아야만 합니다. 성문 밖에 가면 이렇게 버려진 환자들이 수백 명씩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 지역에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이런 환자들을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땔감과 음식을 살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전염병 환자를 정성을 다해 치료할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많이 아프셨죠? 예. 이 약을 밥 먹은 후에 하나씩 하루에 3번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 가져왔습니까? 예, 여기. 이건 새벽에 속 쓸 때 3숟가락 정도 드시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나왔어요. 그 문 앞에다 팻말을 써붙였죠. 빈병 하나만 구해서 오시오. 빈병 하나만으로 치료를 해줬고, 스크랜턴이 한국에 대한 자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배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인 중에서도 가장 아프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죽을 병이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분은 그 뭐 신의 손처럼 이미 죽었다고 버려진 사람들이 다 살아나니까, 그래서 육신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그 어떤 영혼의 치료를 받게 되죠. 소위 요새 말하는 힐링과 같은 거.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서도 병원을 안 떠나요. 병원 주변에서 계속 이 스크랜턴을 더 보기를 원하고. 의사로서의 헌신적인 삶은 자연스럽게 선교의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 양반의 나라 조선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평민과 천민들은 스크랜턴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과 삶의 이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느님 앞에서 나의 이웃은 곧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양반이나 상민이나 고아나 과부도 하느님 앞에서는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러니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고 나누고 위로해야 합니다. 실내 들어가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곪은 사람들 찌에서 고름을 짜줘야 되는데 고름을 짜는 석션 기계 같은 게 없잖아요. 입으로 빨아줬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찌에 씻겨주고 먹을 거 주고 옷 입혀주고, 심지어 그때는 그 서민들은요 죽으면 묘지가 없었을 때예요. 그냥 거적에 싸갖고 산등성에 갖다 버리는 시대인데 스크랜턴이 장사도 지내주고. 남대문에 스크랜턴이 와서 만났던 사람들은 당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제자인 전덕기도 이 길 건너 북창동의 고아 출신의 숫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덕기 목사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4년 가까이 함께 숙식을 했는데 자신의 가족들에게 늘 스크랜턴이 했던 말이 동등하게 대우해라.
평등하게 대우해라. 그래서 전덕기 목사가 4년 만에 세례를 받으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스크랜턴을 만나고 나는 내가 사람인 것을 알았다. 조선 백성을 섬기는 그의 노력은 각별했습니다. 그는 한자를 모르는 평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한글로 설교를 했을 뿐 아니라 평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한글로 찬송 가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 듣는 모든 복을 잊었으며 한글로 지은 가사는 백성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나 쉬운 멜로디의 찬송가의 가사를 바꿔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가사는 부활절을 앞둔 1901년 봄 예수의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담아 지은 찬송입니다. (120년) 전 부활절 아침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울려 퍼진 찬송의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한데요. 당시 이 애옥의 언덕은 조선의 수도 한양의 변두리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소외당한 조선인들의 선한 이웃으로 살았고 동료 선교사들은 그를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윌리엄 스크랜턴에겐 평생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한림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엘렌 스완슨 교수. Hi, how are you? 반갑습니다. Well, 메리 스크랜턴과 같은 고향 출신인 스완슨 교수는 50대의 메리 스크랜턴이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o this was really exciting.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rantons and Reverend Maclay. 남편과 사별한 뒤 그녀는 선교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맥클레이가 그녀의 교회에서 강연을 한 것입니다. The Scrantons becoming associated with Maclay, and I can envision Mary Scranton listening to Maclay talk about foreign lands and foreign women. I mean, Maclay was the person who 하지만 선교사가 되기엔 너무나 늦은 나이였습니다. And the ages were between 21 or 22 and 30. And Mary Scranton, when she applied to be a missionary, was 51, and when she came here, she was 52. I'm going to twist this around a little bit, and I wonder, and I really thought about this a lot, would a woman between the ages of 22 and 30 have succeeded in Korea? And I don't think so. So I think there was a lot more about getting Mary Scranton here because of her age. 여기가 제일 처음. 이화 역사관은 130년 전 조선에 온 메리 스크랜턴의 삶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리 플래처 스크랜튼 여사신데요. 이화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오신 가장 최초의 여자 선교사십니다. 조선에 온 이듬해 이화학당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려움이 이제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드님이 의사셨잖아요. 거의 굶어 죽은 어머니하고 딸,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나서 딸이 학교에 들어오는 거죠. 시작은 힘들었지만 학교를 다니며 여자도 남자와 동등해질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종 황제도 이화학당이라는 현판을 하사하며 격려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이 남대문 쪽에 그 병원을 열으면 그 바로 옆에 또 교회를 세운다든지 학교를 매일 학교, 여학교를 세운다든지 이런 거는 또 어머니가 하면 그 두 기관이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학당을 세우고 시병원이 정동에 같이 있었듯이 늘 상호 협력하면서 같이 선교를 하신 거죠. 이화학당에 이어 엄기인의 지원으로 직명여학교를 세웠고 뒤이어 상동시학소 근처에 달성매일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외에 수원과 인천에도 학교를 세웠습니다. 시병원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 학교와 함께 여성병원도 설립했습니다. 그 치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남자한테 몸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크랜턴 선생님이 오시자마자부터 아들하고 의논해서 여성 전용 병원이 필요하다. 여성 또 의사가 필요하다. 정동시병원 옆에 들어선 보구여관은 1년 내내 여성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보구여관은 여성 간호사 학교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박 에스더를 배출하는 씨앗이 됐습니다. 여자도 인간이다. 여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같다. 그러니까 남녀 평등 사상, 그거를 통한 기독교 선교, 그거를 통한 여성의 인간화, 이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이제 스크랜턴 선생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황실과 백성의 신임을 얻으며 사역을 하는 동안 스크랜턴은 내 딸의 행복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즈음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옥포로 향하던 아펜젤러가 배 전복 사고로 순교한 것입니다. 당시 스크랜턴은 안식년이 되어 미국에 있었습니다. (17년간의) 오랜 선교 활동에 지친 그는 조선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펜젤러조차 없는 조선 땅에서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도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펜젤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었을 때 교회가 상당히 큰 위기였었습니다. 그 당시 스크랜턴이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귀국을 해서 교회를 추슬르게 되어지죠. 아펜젤러가 감당하던 그런 역할들, 특별히 감리사로서의 또 교회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그 당시는 교회적 분열 속에 그 일을 잘 화해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스크랜턴이 했었고, 또 평양이라든지 저 황해도라든지 강화라든지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일 열심히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이후 몇 년간 그는 실질적인 조선 감리교 최고 책임자로서 남으로는 공주에서부터 북으로는 연변까지 오가며
조선 감리교회의 선교 활동을 지휘합니다. 교육을 통한 엘리트 선교의 꽃을 피운 아펜젤러, 의료를 통한 민중 선교를 열정적으로 해낸 스크랜턴, 이들의 배후에는 선진 교육으로 백성을 일깨우고 외교적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고종의 숨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한반도 강탈이 본격화되면서 고종의 노력은 빛을 잃고 스크랜턴에게도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스크랜턴이 설립한 상동교회는 늘 젊은 청년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당시 상동교회는 신앙을 바탕으로 애국운동을 하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스크랜턴의 제자 전덕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크랜턴으로부터 배운 신앙을 바탕으로 애국 청년을 키우는 거인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청년들을 상동파라 불렀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리더였던 전덕기를 비롯해 그의 영향을 받은 독립운동가 이회영, 평생 우리말을 지키고 살리는 데 헌신했던 주시경과 군 출신의 이동휘 등이었습니다. 선교사 중에는 그 당시 일본의 침략이나 이안에 순응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금 수동적인 자세를 가진 선교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스크랜턴 같은 이는 이 나라는 독립국가다. 하나님은 아무에게 억압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얘기를 들면서 이 나라 독립돼야 된다. 조선민족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병든 사람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 조선 백성들이 자유롭게 사는 일을 내가 도와줘야 된다. 스크랜턴의 보호 아래 성장한 감리교 청년들은 국채보상운동 등 활발한 애국활동을 전개했고 그로 인해 스크랜턴은 일본 통감부에게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스크랜턴이 그 취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 통감이 그 당시 이제 이토 히로부미인데 전국에서 뭐 3,4천 명의 조직원이 여기 너희 교회에 모인다는데 사실이냐 뭐 이러고 물어요. 그게 다 교인이냐? 그러니까 교인은 다 교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선교사로 들어온 거냐 뭐로 들어온 거냐 분명히 해라. 그러니까 난 선교사다. 그런데 왜 그 교인도 아닌 애들이 너희 교회에 모이게 허락하느냐? 뭐 이런 이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헤이그 밀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고종 황제의 특명으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만국에 공포하고자 했던 헤이그 밀사.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인 이준 열사가 바로 상동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스크랜턴과 함께 했던 한국인들은 그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그 나라에 대한 신앙과 애국이라는 것을 하나로 엮을 수 있었던 어떤 그 사상을 그로부터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분들이 다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출발하도록 한 사상의 단초를 스크랜턴이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나라는 잃었지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힘과 미래와 희망을 그로부터 받았다. 그 무렵 조선 감리교 내부에서도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아오야마 외곽의 외국인 묘지. 이곳에는 수많은 일본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메리맨 해리스도 그중 한 명입니다. これがハリス宣教師のお墓なんですけれども、ハリス宣教師はメソジスト教会、アメリカのメソジスト教会から派遣された最初の日本の宣教師の一人。 메리맨 해리스. 1874년부터 일본 선교사로 활동한 그는 한국의 감리교까지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오릅니다.
그는 매우 노골적인 친일파 인사였습니다. Bishop, it's your duty to take care of the chosen people too. So? So why do you preach in Japanese to the Japanese people, but not in Korean to the Koreans? Calm down, William. Calm down. How can I? How can I when I can speak language? Then you shouldn't be preaching in Japanese at the Japanese church. Do you know how much you're hurting the chosen people with such actions as the bishop? Are you trying to argue with me? If you're the bishop of the chosen people, then you should learn the language. Why aren't you learning Korean? 일본 황실의 친구요, 제국주의의 신봉자였던 그를 스크랜턴은 결코 조선의 선교 책임자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해리스 감독은 너무 지나치게 친일적입니다. 조선에 사는 외국인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친일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조선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해리스 감독이라는 분이 이 일본 조선 교구를 관할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순응해야 된다. 일본 정부에 순응해야 된다. 이래갖고 그 해리스 감독이 직위로 보면은 스크랜턴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너 왜 자꾸 조선 사람들 부추기고 일본 정부에 반항하냐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스크랜턴이 당신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나는 감리교 선교사 사직을 하겠다. 그리고 사직을 하죠. 나는 조선 선교사의 직분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나라 잃은 조선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선교사로서의 명예, 둘 사이에 선 스크랜턴은 선교사의 직분을 버립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삶의 뿌리인 감리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2년 뒤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세상을 떠납니다. 황씨를 비롯해 빈민촌의 어린 소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슬퍼하는 가운데 그녀는 이곳 양화진에 안장됩니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묘지 앞에 아들은 작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1909년 10월) 세상을 떠난 메리 스크랜턴은 바로 이곳에 묻혔습니다. 이 묘지명은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 직접 썼는데요. IHS는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의 삶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조선 감리교 총책임자의 자리도 내려놓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조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의 신분으로 조선이 의사를 키우고 광산 노동자들을 치료했으며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살다가 호련 조선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채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릅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먼저 아내와 4딸들이 살았던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폴은 스크랜턴의 후손입니다. My name's Paul Addington and I live in London. My grandmother was Daphne Lamb, who was a granddaughter of William Scranton.
폴과 함께 간 곳은 영국 사우스 하팅. 그곳에서 취재진을 반기는 스크랜턴의 후손들을 만났습니다. In Korea? Not in Korea, in Scotland. 스크랜턴의 손주 며느리인 제인 페이튼. 그녀의 앨범에서 희귀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That is quite interesting. That is Dr. Scranton when he was 18. You see, she's written father at 18. He's William Scranton. Okay, we've got one of the four girls here. This Dr. William Scranton at 18 years old. Oh, 18 years old. And this is Dr. William Scranton, maybe 60 plus. 영국 솔즈베리에는 스크랜턴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상을 떠난 후손들이 묻힌 땅입니다. 스크랜턴의 4딸들과 아내는 영국 땅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I mean, to wipe the smiles off our faces. That's what you're talking about. No, in one word. 하지만 이곳 어디에도 윌리엄 스크랜턴의 묘지는 없었습니다. 스크랜턴의 막내딸 헬렌은 말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막내딸인 페넬로페 씨는 어머니의 유품을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And then Great grandmother as well. they haven't marked on that, but one of them will have drawn that lovely house in Seoul. What? 6. These are early photos. I mean, that's a Korean. Well, this is the photo of William Scranton, which interestingly is taken in America, New Haven, Connecticut. Right, just graduated from Yale. Whereas that photograph is taken in. Is that Korean writing? I imagine it must be. 그 중에 페넬로페 씨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엄마와 주고받은 편지들. She just writes a little bit about her childhood. My poor father, that's William Scranton, sounded very lonely. His mother had died, and all his family were away. Granny, that's Luli, with Augusta in Brussels. He did intend on coming to my wedding, but reopened his sanatorium instead. And I think he must have been very broke, paying for so many of us daughters away, and the string of weddings and trousseaux. 평범한 행복을 포기해야 했던 선교사의 삶을 후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You know, there's no reason why their great-grandchildren might not do similar things for them a few generations later, as it's passed down a family line through communication and also just imitation, as people learn from their parents and how they're treated. And so I feel a strong link to these ancestors that I see in these pictures, and I'm very proud of them. Does it look like? 그런데 Does it look like that? Yeah, it does. So if you can. There we are. That's confirmed, eh? Right. So what does it say about that? It says. 가족의 역사를 모은 자료 속에서 뜻밖의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One of which, Catherine Bruin, is noted by someone as the famous one with the brains. And their son was my great. 제인 페이튼이 보여준 노년의 윌리엄. 그가 살았다는 집은 뜻밖에도 일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4딸이 사진을 찍은 이곳도 일본 고베입니다. 일본 때문에 조선을 떠나긴 했지만 이곳 고베는 당시 일본이 공식 허가한 외국인 자유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한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네, 스크랜턴 선교사께서 1917년에 고베에 도착하신 이후 고베 해성병원이라는 고베 가이세이 병원이라는 곳에서 협력하셨다, 일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로코산에서 내려오는 강 동편에 세워졌다. 당시 이곳에는 부두에서 일하는 가난한 이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일본의 착취를 피해온 조선의 노동자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고 치마저고를 입고 있는 조선인 동포들을 만난 스크랜턴 선교사는 분명히 한국말로, 조선말로 그들에게 말을 걸었을 거고요. 스크랜턴 선교사의 존재는 이곳에 살고 있던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있던 아무도 돌보지 않던 조선인 동포들에게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본 땅에서조차 조선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던 윌리엄 스크랜턴. 약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의 행방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30년 전부터 스크랜턴의 최후를 추적해온 서정민 교수. 그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된 것은 1991년 봄이었습니다. 올라가서 첫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죠. 이거 보니까 이 스크랜턴이 만드는데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끼가 껴서. 그래서 제가 홈톱이 다를 정도로 긁어가지고 이끼를 털어냈죠. 아, 미국의 그 스크랜턴 가족들 묘에 스크랜턴이 없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는 우선 기준을 코업에서 돌아가셨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찾은 거죠. 묘지 관리사무소 그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고 사인을 이름을 쓰고 마침내 스크랜턴이 세상을 떠난 지 70년 만에 그의 묘지를 찾아냈습니다. 이름을 제가 써 넣었죠. 고베 외곽에 있는 외국인 묘지. 지진으로 인해 몇 번이나 묘지를 옮겼지만 그의 묘는 다행히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윌리엄 스크랜턴의 묘. 그의 묘지엔 그가 어머니의 묘지에 세운 것과 똑같이 닮은 십자가 비석 하나뿐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한국교회는 그의 쓸쓸한 비석 아래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스크랜턴이라는 인물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최초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공헌자가 정말 일본 땅 한 구석에 이렇게 누워 있구나. 이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분의 마지막을 우리가 찾아낸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에 기중했던 부분에 대한 우리가 마침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겠나. 나는 오직 병들고 버림받은 조선 백성들 곁에 있겠습니다. 정동에 있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130년 전 이 땅에 기독교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사진은 감리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이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이 스크랜턴 선교사이시고요. 옆에 있는 분이 노블 선교사이십니다. 노블 선교사는 헐버트 선교사와 함께 스크랜턴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1934년 한국 감리교 최고 책임자가 된 그는 이 책 속에서 스크랜턴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스크랜턴은 죽기 전에 죽음은 그저 저문을 통해 이 방에서 나가 옆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것은 심오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계시였다. 역사는 그의 이름을 잊었지만 그의 사랑에 빚진 교회들은
그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대도 나라도 외면한 가난한 조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한 윌리엄 스크랜턴. 그 사랑 안에서 교회들은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스크랜턴 교회 연합 예배. 제7회 우리 스크랜턴 기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스크랜턴이 세운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를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교회, 우리 스크랜턴 회원 교회들은 이 몸의 이 민족의 아픔을 함께 안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스크랜턴 선교사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주 예수의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그에게서 받은 조건 없는 이웃사랑.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은 또 다른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과 아내와 딸을 데리고 한국을 온 거예요. 그 당시 미국과 한국은 아마 지금과 미국과 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와서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뭐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온 것 같지 않아요. 완전 뿌리를 뽑아왔죠. 이분은 예일대학, 명문 집안, 의과, 개업, 미국 사회에서 상류 1%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분이에요. 그분이 그것을 버리고 조선을 왔다? 이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 삶은 진짜 저 내리막. 다른 사람들은 높은 데 가서 영광받고 박수받고 명예 얻고 이런 삶을 사는 동안에 이분은 계속해서 더 낮은 자리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올 만큼 이 땅을 사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땅을 사랑한 것보다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한 영혼으로 받아들였고 자기의 친구로 생각을 했죠. 그의 일생은 한국인을 사랑하는 거에 바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고통받고 외로웠을 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용기를 심어준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 고맙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외롭고 가난한 나라 조선에 와주어서, 그리고 버림받고 병든 이 땅 사람들을 살려주고 친구가 되어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웃사랑의 유산, 그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